안녕하세요.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소송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학력평가 하루 종일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6월에 봤으면 이번 9월 3개월 만에 모의고사를 봤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3월 학력평가 이후에 무려 6개월 만에 보느라고 아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해설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 1차적으로는 바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내신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왜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학력평가의 문제들을 변형을 하셔서 응용을 하셔서 내신 문제를 많이 출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9월 학력평가 꼼꼼하게 복습한다면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느낌이 있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 보면서 느낀 건 개념을 어설프게 알면 틀린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었는데 다만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6번, 10번, 12, 14, 17번 특히 10번, 12번, 14는 계산 문제였고요. 그리고 6번과 17번은 보기들 중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그래프 문제들도 다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보통 수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물가 문제, 그리고 8번에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9번에 있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제도 같은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런 시사적인 문제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제 문제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단원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일단 1단원의 중단원 1,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무려 4문제, 20%죠. 이 중단원 하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왔는데 6월 학평도 3문제로 많았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그만큼 이 1단원의 중단원 1은 우리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참 신기했던 게 6월 학평과 9월 학평이 겹치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11월 학평의 경우에는 이 6월 학평과 9월 학평에 있는 내용만 잘 복습하신다면 분명히 이 중에서 다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체제의 문제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나왔는데 이번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예요. 비례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내는 문제예요. 6월에는 이 문제가 그냥 계산 결과 주고 그게 누진세니 비례세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번 문제는 확실하게 좀 잡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생산 시간이 몇 시간이어야 되냐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두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2단원으로 넘어가면은 6월 학평에서는 2단원의 중단원 1,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9월 학평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경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파트고 실제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11월이나 아니면 수능에서는 이 부분의 출제 빈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14번에 보면은 조세 부과의 효과가 있는데 이건 6월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6월에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11월이나 수능에서는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번에는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 부과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최저 가격 규제 정책이 2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 문제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6월 학평까지는 이 2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9월 학평에는 이제 3단원 거시경제 파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는 미시보다 조금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문제들이 약간은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질 명목 GDP. 여러분들 실질과 명목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물가를 묻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에 관해서 2문제가 나왔고 총수요와 총공급, 경제 안정화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단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아마 11월 학평에서는 이제 4단원, 5단원까지 전 범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쪽 부분에서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짧게 평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은 경제가 재밌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 원리를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경제는 기회예요. 왜? 여러분들, 물론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작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왜 선택을 조금 할까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운 게 왜 기회가 되냐? 바로 다른 과목들은 뭐 만점 컷도 있고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에서 미끄러지지만 우리 경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틀려도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9월 학력평가 꼼꼼하게 복습하셔서 수능과 그리고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에서 만납시다.